고2 내신 대비 1주차 정규 수업이고요. 대단원 3단원 합니다. 2단원에서 뭐 배웠어? 원자 배우고 원소 배우죠? 원자는 입자 개수 관점이고 원소는 종류 관점으로서 화학적 성질, 주기적 성질 배웠지. 유액전화, 반지름, 이온, 에너지. 대단원 3단원은 그런 화학적 성질에 따라 원소들이 안정해지기 위해 결합을 하더라. 그래서 3-1단원이 결합단원이고요. 3-2단원이 극성단원입니다. 화학결합과 분자의 세계 뭐 이렇게 돼 있지. 우리 예비 고2 때부터 해가지고 겨울방학 때 3단원 다 끝냈거든? 맞지? 그리고 여름방학 때 4단원 끝냈고, 그래서 당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화원 한 바퀴가 끝났어요. 어쨌든 3단원을 한 번 정도 들어는 봤고 학교에서도 진도를 나가고 있으니 생 처음 하는 사람 대상은 아닙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온결합이 뭐지? 이러면은 들으면 안 돼. 그만둬. 결합 단원은 첫 번째 결합 내의 비교가 있고요. 두 번째 결합 간의 비교가 있고, 세 번째 전기분해 실험 이렇게 분류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화학결합에는 몇 종류가 있고? 세 종류가 있고, 각각의 결합에 대해서 이온결합이 뭔지, 공유결합이 뭔지, 금속결합이 뭔지에 대해 배우는 게 결합 내의 비교고, 결합 간은 얘는 이온결합, 얘는 공유결합인데 서로 다른 결합끼리 뭐가 더 뭐하냐, 어떤 물리량을 비교한다는 거야. 결합의 세기는 뭐가 더 센지, 녹는 점, 끓는 점은 뭐가 더 높은지, 물질의 상태에 따른 전기전도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전기분해 실험은 물의 전기분해 실험이랑 염화나트륨의 용융 전기분해 실험 나오는데, 사실 물은 무슨 결합 물질이야? 공유결합 물질의 대표로 나온 거고요. NaCl은 이온결합 물질의 대표로 나온 거야.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의 전기분해, 이온결합 물질의 전기분해, 이렇게 실험 내용 2개 나온다. 이게 중간고사 범위의 절반이고요. 3-2단원의 극성단원인데, 극성은 어떤 결합의 쏠림 현상에 대한 얘기예요. 전자의 쏠림. 북극, 남극 할 때 폴라리티 그 극성 얘기입니다. 이온결합은 뭐가 이온결합이니? 그쵸.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고, 전자를 잃은 애가 있으면 전자를 얻은 애도 있을 거야. 그럼 그거는 전자의 쏠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쏠림이 있는 거죠. 이온결합은 무조건 전자가 한쪽으로 쏠려. 그럼 굳이 극성을 따질 필요가 있니? 없죠. 그래서 이온결합이나 금속결합은 얘기할 필요가 없이 공유하긴 하는데 한쪽으로 쏠릴 수도 있고 안 쏠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극성 단원은 공유결합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는 단원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 결합의 쏠림과 분자의 쏠림, 결합의 극성과 분자의 극성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이게 전체 시험 범위예요. 중간고사. 우리 이제 진도 계획은 오늘 이번 주 첫 주차에 이온결합이랑 전기분해 실험에서 2시간 동안 나갈 거고요. 주간지는 50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나머지 결합이랑 결합 간의 비교 묶어서 2시간 동안 나갈 거고, 여기도 주간지 50문제. 3주차에 결합의 극성이랑 분자의 극성 한 큐에 나갈 거야. 그래서 여기도 2시간인데 각각이 50문제라 이때는 주간지 100문제야. 그래서 3주 동안 개념 완벽히 끝내고 여러분들 스스로 주간지를 푸는데 200문제가 풀려 있겠죠. 그래서 200문제 풀이가 끝나 있고, 매주 숙제는 주간지에 플러스 목차 보시면 알겠지만 고등학교 2학년 교육청 기출문제 넣어놨습니다. 요거에 해당 범위까지가 숙제예요. 매주. 그래서 3주 동안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4주차에 왔을 때는 주간지 200문제에 고등학교 교육청 기출문제가 다 풀려있는 상태면 돼.
그러고 나서 4주차부터는 문풀 위주로 갈 건데 그때는 고등학교 3학년 교육청 평가원 기출문제가 숙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숙제할 때 이것도 좀 해보시고요. 4주차부터 그러면 정규 수업 때는 뭐 하냐면 올해 수특이랑 기출 변형이랑 자작 문제가 있어. 요거 풀 거야.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구성은 이렇게 돼 있고요. 392문항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대비 때까지 주간지랑 본교재에 있는 문제 다 풀면 592문제를 푼 게 되는 거고 여기에 프린트로 3개년치 수특이랑 수능 완성을 또 줄 거야.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1000문제 정도 풀고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 습득을 하시면 100점이 나올 거고 중간고사는 그렇게 넘기셔야 돼요. 알았지? 3단원은 워낙 쉽기 때문에 하나라도 틀리면 그게 되게 크리티컬하거든. 특히나 저 무슨 고등학교 있죠? 중간고사 개 박살냈던 그 학교 만점이 30명인 진짜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이온결합부터 하죠. 왜 분위기가 싸하지? 이온결합. 이온결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금속 더하기 비금속이다. 맞아 틀려? 틀려. 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을 이온결합이라고 배우긴 하는데 예외가 있거든. 그래서 이 예외를 인지하는 상태로 얘기해줘야 돼. 얘 뭐 있어? BF2랑 BF3가 있죠. 베릴륨은 금속의 플로린 비금속이고 준금속의 비금속이야. 금속과 비금속 그리고 금속에 준하는 것과 비금속이 결합되어 있는데 얘네는 무슨 결합으로 분류돼? 공유결합으로 분류가 되니까 단순히 금속과 비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이온결합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온리 비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NH4Cl 보통 우리가 비금속으로만 돼 있으면 무슨 결합이라고 하는데? 공유라고 하는데 얘는 무슨 결합이야?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그 이유 NH4 플러스에 Cl 마이너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온결합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가 필요하고 이온결합의 정의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에요.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전기라고 붙어 있으면 이온결합이다. 근데 보편적으로 금속은 뭐가 되려고 하고? 양이온이 되려고 하고 비금속은 뭐가 되려고 하니까? 음이온이 되려고 하니까 보편적으로는 금속이 양이온, 비금속이 음이온 되면서 금속과 비금속이 이온결합을 형성하긴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 그쵸? 금속이라서가 아니라 금속 중에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돼야 되는 거고 이런 전자를 잃고 전자를 얻는 과정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야. 전자를 잃고 얻는 과정, 이온이 되는 과정 이걸 뭐라고 해? 이온화라고 하죠. 이온화되는 과정이 선행이 돼야 된다. 여기까지 괜찮아? 벌써야? 아니지 되지? 오케이. 계속 체크할게. 계속 잘 따라와봐. 됐다. 자, 금속은 왜 금속이야? 오케이, 금속성이 있어서. 이게 괜찮아? 있을 유예요. 금속성이 뭔데?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죠. 비금속은 왜 비금속이야? 오케이, 아니고 금속성이 없어서 비금속이에요. 금속이 아닐 비자니까 그냥 금속성이 없다야. 근데 금속성이 없는 비금속들은 대체로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려는 성질인 뭐가 있기도 해?
비금속성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금속성이 없으면 비금속인데 그것들 중 대부분은 비금속성이라고 하는 성질이 있다. 근데 금속성도 없고 비금속성마저도 없는 애들이 있어. 그쵸? C8 족 같은 비활성 기체 애들이죠. 얘네는 전자를 잃으려고 하지도 않지만 얻으려고 하지도 않아. 전자를 잃건 얻건 다 왜 하는 건데? 안정해지려고 하는 건데 18쪽은 이미 안정하니까. 화학적으로 안정하다는 건 무슨 규칙 만족이야? 대규칙 만족. 물론 엄밀하게는 헬륨은 무슨 규칙인데? 듀엣 규칙이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탄소나 규소와 같은 애들도 전자를 잃으려고 하지 않는데 얻으려고도 잘 하지 않아요. 음이온이 되려고 하지도 잘 않아요. 잃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뭐야? 원자과 전자가 몇 개라서? 4개라서 버리기엔 아깝거든. 근데 남의 거 뜯어오려고 하니까 몇 개나 뜯어와야 돼? 4개나 뜯어와야 되죠. 그래서 얘네도 얻으려고 하는 힘, 다시 잃으려고 하는 힘도 없지만 얻으려고 하는 음이온이 되려는 성질도 많이 없고 무슨 성이 되게 큰 애들이야? 이온성이 아니라 공유성이 큰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도 이온 결합을 형성할 때는 관심이 없는 비금속입니다. 얘네를 제외하면 베릴륨과 붕소를 제외했을 때 우리가 주기율표상에 알아야 되는 금속, 이온 결합 형성 과정에 관여하는 건 리튬,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의 알루미늄까지죠. 베릴륨이랑 붕소 왜 제꼈어? 예외니까. 그냥 공유결합하는 애니까. 그래서 금속으로서의 가치는 없는 거다. 리튬, 나트륨, 칼륨은 1족이니까 몇 가 양이온이 되고? 1가 양이온이 되고 2족은 2가 양이온, 13족은 3가 양이온이 되겠죠. 그 다음 14족의 탄소구소는 공유성이 크니까 이온결합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고 15족의 질소랑 인, 옆에 산소랑 황, 17족의 F, Cl 그 밑에 뭐야? Br 그 밑에 I까지. 좋습니다. 질소인 15족은 3개가 필요하니까 3개 뜯어먹고 3가 음이온, 산소 2가 음이온, F, Cl, Br, I는 다 1가 음이온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새끼들이 전자를 잃건 전자를 얻건 다 왜 하는 거라고? 안정해지려고. 안정하다는 건 뭐야?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죠. 그랬을 때 금속은 리튬 여기까지 되니? 솔직히 주기율표 모르면 그만둬야 돼요. 진짜로. 아니야, 할 수 있어. 외워. 이거 외울 수 있어? 알아요. 리튬 1가 양이온은 누구의 전자 배치가 돼? 헬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은? 네온. 그 밑은 아르곤이 되겠죠. 금속의 경우에는 2주기 금속은 1주기 18족, 3주기 금속은 2주기 18족, 4주기 금속은 3주기 18족의 전자 배치가 되니까 금속은 전주기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르는 거고, 학교별로 좀 확인은 해보셔야겠지만 전자는 어디에 들어있니? 껍질이 아니라 오비탈에 들어있죠. 확률적으로 존재하죠. 그래서 어떤 원소의 종류를 특정하고 결합에 관여하는 전자를 얘기하려면 반드시 오비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근데 2학기 중간고사 범위에 오비탈은 안 들어가니까 절대 안 내겠다 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아니면 전자를 설명할 때 무조건 오비탈은 있을 수밖에 없으니 낼 수도 있다 하는 쌤도 있고, 학교별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각 학교 대표 있죠. 나다 싶으면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알려주세요. 잡학교다. 우리 학교에서 나만 다닌다. 그런 사람들은 알아서 알려주세요. 씁니다. 질소, 산소, 플루오린 2주기 비금속은 2주기 비활성 기체, 3주기는 3주기 비활성 기체, 4주기는 4주기 비활성 기체, 5주기는 5주기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 따르니까 비금속의 경우에는 동주기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른다라고 할 수 있고,
오비탈 파트에서 내가 과학적인 의미는 없지만 나왔을 때 빨리 판단하는 게 중요하니까 알아놔라 했던 게 전자가 들어있는 s 오비탈 수.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그 원소가 속한 주기와 같죠. 그러니까 3주기 금속은 2주기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른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온화되는 과정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 수가 감소한다 라고 하면 무슨 얘기일까? 이온화되는 과정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 수가 감소한다는 건 이온화되는 과정에서 주기가 감소하는 거고 전주기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되는 금속 얘기야. 그렇게 알려줄 수 있어. 그리고 2주기의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하는 말도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 수가 2 또는 3인 원소 뭐 이런 식으로 낼 수 있거든. 그래서 오비탈이 들어가는지는 체크 잘 해주시고요. 끝났습니다. 이온결합의 형성 원리. 이온결합이 뭐야 라고 하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다. 이온결합이 뭐야?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된 결합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통합과학 때 다 배우는 내용이고 화1에서 추가가 되는 게 핵간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 그래프 계열.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형성하는데 그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그 물질의 에너지가 결정이 되더라. 그걸 개형으로 나타낸 게 요거죠. 이게 추가가 됩니다. 이거 그래프 되게 많이 그릴 거거든? 한 3개 정도 그릴 것 같아요. 이온 결합할 때. 공유 결합할 때도 3개 그릴 거고. 그래서 필기 하실 곳 잘 찾아서 하시면 돼요. 일단 알고 있어야 되는 게 0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찍히는 마이너스의 에너지를 가질 때도 있고 플러스의 에너지를 가질 때도 있는데 에너지는 스칼라량이야 벡터량이야? 스칼라량이야. 그러니까 부호가 방향의 의미를 가지진 않거든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알아? 힘이 마이너스 10N이래. 내가 10N만큼 쳐 맞은 거니? 아니야. 반대 방향으로 10N 이 뜻이잖아. 힘에서 부호는 방향을 의미해. 근데 에너지에서 부호는 뭘 의미할까? 어떤 애의 에너지가 맞습니다. 마이너스 10이래. 이게 무슨 말이야? 오케이. 10만큼 안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애의 에너지가 플러스 10이래. 이건 무슨 말이야? 10만큼 불안정하다죠. 그래서 에너지 준위에서 마이너스 부호는 안정의 의미고요. 에너지 준위에서 플러스 부호의 의미는 불안정을 뜻합니다. 사실 우리 1학기 기말고사 보어의 원자 모형 할 때 얘기 다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에너지 변화량이 플러스 10이래. 미안. 마이너스부터 하자. 미안하진 않아. 마이너스 10이래. 이건 무슨 말일까? 10만큼 안정해지면서 뭘 해야 돼? 에너지를? 오케이. 에너지 변화량이 마이너스 부호일 때는 그만큼 방출했다의 뜻으로 해석하면 되고 에너지 변화량이 플러스 10이래. 이건 무슨 말이야? 불안정. 같은 말. 에너지를 뭐 했다? 흡수했다 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내 몸무게가 60인 거랑 내 몸무게의 변화량이 60인 건 다르잖아. 내 몸무게가 60인 건 뭔 말이야? 그냥 60kg다. 체중계 위에 아무것도 없는 그 기준보다 내가 올라가면 60만큼 무겁다라는 뜻이고요. 내 몸무게 변화량이 플러스 60이래. 존나 처먹었다는 거지. 60만큼 처먹었다니까 에너지는 안정과 불안정, 에너지 변화량은 방출과 흡수의 의미이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로 찍히는 에너지 값은 뭐의 의미야? 안정의 의미고 플러스는 불안정의 의미죠. 오케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거리에 따라서 얼마나 안정하고 불안정한지가 결정이 된다는 건데 저 그래프 개형은요. 가까워질수록 해석하는 게 좋아. 왼쪽으로 보낼수록. 그래서 해볼게.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R값이 줄어들수록 플러스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땡기는 힘 인력은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는 거예요. 전기력은 무조건 가까울수록 셉니다.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가까울 때가 멀리 있을 때보다 더 잘 땡긴다는 거야. 자석도 마찬가지고 전기력이랑 자기력은 똑같은 힘이니까 그죠? 그래서 가까울수록 둘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강하고 이온 결합의 형성 원리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야. 인력이 강해진다는 건 그만큼 결합 형성 원리를 잘 따른다는 거야. 결합을 하는 이유는 안정해지려고 하는 거니까 결합 형성 원리를 잘 따른다는 건 그만큼 안정해진다는 거고요. 에너지적으로는 뭐 해지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에어컨 껐니 누가? 그래서 둘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인력에 의해 에너지가 감소하더라. 왼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낮아진다. 뭐 때문에? 인력 때문에.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그래프입니다. 저거만 놓고 보면 양이온과 음이온은 무조건 가까운 게 좋아? 먼 게 좋아? 가까운 게 좋은 거예요.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겹쳐버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근데 실제로 그렇진 않은 게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반발력도 뭐 하게 돼? 증가합니다. 인력이 됐건 청력, 반발력이 됐건 전기력은 무조건 가까울수록 세다고 했으니까 가까워지면 밀어내는 힘도 커져. 근데 양이온과 음이온이 밀어내는 힘이 있어? 없을 것 같아. 얘가 완전 찐 플러스에 찐 마이너스면 밀어내는 힘이 없겠지만 얘는 양 이온이야. Na 플러스라고 해볼게. 얘는 이온이야. Cl 마이너스라고 해볼게. 그 안에 Na 플러스는 양성자 몇 개 있어? 11개. 왜? 원자 번호 11번이니까. 전자는 몇 개 있죠? 10개. 왜? 1가 양이온이라는 건 하나 잃었다는 거니까. 이 안에 분명히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데 플러스가 더 많아서 양이온이었던 것 뿐이야. Cl 마이너스는 양성자 몇 개? 17개의 전자? 18? 맞죠? 18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분명히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데 마이너스가 더 커서 음이온이었던 것 뿐. 분명히 양이온과 음이온 내에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플러스랑 플러스 사이의 반발력,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사이의 반발력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에는 반발력도 존재하는 거고 결합 형성 원리가 인력이니까 반발력이 커진다는 건 그만큼 결합 형성 원리에 반하게 되는 거고. 따라오고 있니? 그만큼 불안정성이 커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에너지적으로 뭐 하게 되는 거야? 증가하는 거죠. 불안정은 플러스니까 에너지는 커진다. 둘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반발력에 의해 에너지가 증가하는 요인도 있다는 거야. 왼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아지기도 하더라. 뭐 때문에? 반발력 때문에.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은 가까우면 인력도 커지고 반발력도 커지는데 그럼 가까운 게 좋아? 먼 게 좋아? 적당한 게 좋죠. 그래서 인력에 의해 가장 안정해지면서 반발력에 의해 불안정해지는 걸 동시에 고려했을 때 에너지가 가장 낮아지는 곳. 인력과 반발력을 동시에 고려하면 이런 그래프 개형이 만들어집니다. 겹치면 안 돼요. 안 겹쳤지? 겹치면 안 돼. 그냥 얘랑 약간 가깝다가 이렇게 0을 향해 점근점근 이렇게 가요. 얘가 인력과 반발력을 동시에 고려한 그래프입니다.
그럼 결합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걸까? 가장 에너지가 낮은 여기. 여기가 결합 형성 지점. 그러니까 너무 가까워지면 오히려 반발력 때문에 불안정해져. 그러니까 너무 가까운 또 너무 멀면은 인력도 약해. 그러니까 적당히 밀당 하면서 최적의 거리, 이때에 해당하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를 R0라고 할게요. 최적의 거리 R0에서 결합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 여기까지 됐어? 됐어? 앞에 늦은 부분 보내줄게. 이 그래프 개형이 하나만 나와 있을 때 체크 포인트는 사실 두 개예요. 여기랑 여기 요 구간. 에너지가 0이 되는 곳이 두 군데가 있거든. 첫 번째, 둘 사이의 거리가 존내게 멀어져. 그럼 에너지가 몇을 향해 점근점근이야? 0을 향해 점근점근은 그냥 0이라고 해도 되죠. 불연속 이런 거 아니니까. 둘 사이의 거리가 존내게 멀어지다 보면 에너지가 0이 된다는 건데, 그때 에너지 0의 의미는 안정한 거야, 불안정한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서로 너무 멀어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상태, 관련이 없는 상태. 과학적으로는 이제 좆도 의미가 없는 점이에요.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중요한 건 에너지가 0이 되는 저 내가 주황색으로 박스 칠해놓은 여기지. 이 지점도 에너지가 0인 곳인데, 저기는 분명히 인력에 의한 마이너스 에너지도 있고 안정성, 반발력도 충분히 느끼고 있어. 반발력에 의한 플러스 에너지, 불안정성. 근데 이 인력과 반발력의 세기가 어떤 거야? 같으니까 0이 되겠죠. 제 졸업 논문 주제입니다. 제 심화 전공이 물리화학이고요. 내가 되게 잘해. 그러니까 흐름을 따라오면 돼. 심화 아닌데?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인력과 반발력의 세기가 같아. 그래서 출제자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야, 여기는 크기가 같으니까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었니? 라고. 근데 이러면 no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인력과 반발력이 같지 않은 게 아니라 화학에서 사용하는 균형의 의미가 단순히 숫자가 같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니구나. 언제 균형이라는 말을 쓸까의 관점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저기 내가 주황색으로 구간 표시해 놓은 여기야.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결합 형성 지점이고, 여기 주황색 지점이라고 위로 가고, 여기는 전체적인 에너지가 마이너스야. 근데 이 구간은 분명히 인력에 의한 마이너스 에너지도 있고 반발력에 의한 플러스 에너지도 느끼고 있거든. 충분히 가까우니까. 근데 뭐가 더 세니까 마이너스인 거야? 인력이 더 세니까죠. 센 거 맞아. 그래서 출제자가 이렇게 물어봐. 야, 여기 더했을 때 마이너스니까 인력이 우세하니? 라고. 근데 이것도 대답을 노로 가야 돼요. 인력이 세지 않은 게 아니라 인력이 센 게 맞아. 그니까 마이너스인 거 맞아. 근데 화학에서 사용하는 우세라는 단어는 단순히 크기만 보고 쓰는 게 아니라는 것. 언제 우세라는 말을 쓸까의 관점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아셨죠? 균형과 우세의 의미는
가만히 냅뒀을 때 어디로 가는지 판단하시면 돼요. 자, 양이온과 음이온은 결합을 하고 싶어서 결합을 하는 거니? 결합이 목적이야? 아니야. 결합은 수단이야. 뭐해지기 위한 수단이야? 안정해지기 위한 수단이야. 이 새끼들은 결합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안정해지고 싶은 거야. 그럼 최적의 거리 뭐를 향해 가야 돼? R0를 향해 가겠죠. 그래서 에너지 0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R0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만약 양이온과 음이온이 둘 사이의 거리가 최적의 거리 R0보다 작다고 해볼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너무 뭐한 거야? 가까운 거야. 최적의 거리보다 너무 가까워. 그럼 분명히 얘네들은 서로 땡기는 인력도 존재하고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도 존재해. 근데 이 새끼들 가만히 냅두면 더 가까워질까? 지네가 알아서 멀어질까? 멀어지는 거야. 분명히 땡기는 인력도 있고 밀어내는 반발력도 있는데 가만히 냅두면 지가 알아서 멀어진대. 뭐가 우세해서 그래? 반발력이 우세해서죠. 그래서 R0를 기준으로 이 왼쪽 부분, 가까운 곳, 여기는 너무 가까우니까 지네가 알아서 멀어지려고 하고 반발력이 우세한 곳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만약 둘 사이의 거리가 최적의 거리 R0보다 크다면 너무 뭐한 거야 지금? 먼 거야 양이온과. 그럼 얘네는 서로 땡기는 인력도 있고 밀어내려는 반발력도 있어. 그랬을 때 얘네는 가만히 냅두면 가까워질까 멀어질까? 가까워진다는 거. 뭐가 우세해서 그래? 인력이 우세한 거죠. 그래서 둘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지네가 알아서 안정해지기 위해 가까워지는 거니까 반발력보다 인력이 우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필기 이쁘게 하실 분들은 요거 하나 추가해서 그려두세요. 여기서의 인력과 여기서의 인력, 여기서의 반발력과 여기서의 반발력 대소관계 비교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가까울수록 인력도 세고 반발력도 세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녹색이 여기서의 녹색보다 더 커야 돼. 가까우니까. 여기서의 핑크보다 여기서의 핑크가 더 커야 돼. 가까우니까. 근데 가까운 와중에 여기는 이 안에서는 녹색보다 핑크가 더 긴 거고 요 안에서는 코딱지 핑크보다는 조금 더 큰 왕큰 코딱지 초록색 요 정도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만약 둘 사이의 거리가 최적의 거리 R0라면 가만히 냅뒀을 때 뭐 할까? 가만히 있을 거야. 이미 가장 안정하니까. 분명히 얘네는 서로 가까워지려는 인력도 있고 멀어지려는 반발력도 있는데 왜 가만히 있어? 가 아니라 균형을 이루어서입니다. 같은 지점은 여기야. 여기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가 큰 거예요. 인력이 더 세요. 근데 우세하다의 관점에서는 뭔가 하나가 우세한 게 없고 균형을 이루는 거지. 그래서 균형을 이루었냐라고 하는 건 결합 형성 지점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룬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됐어? 오케이. 핵간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 그래프의 심화적인 내용이고요.
서로 다른 결합 물질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이 이온에도 나오고 공유에도 나오는데 이온 결합 물질들끼리 비교해서 핵간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 그래프의 개형을 네가 직접 그려라, 올바르게 설명한 걸 찾아라, 이런 식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NAF, NaCl, NaBr의 핵간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 그래프 개형을 직접 나타내시오. 문제를 낼 수 있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그려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지, 뭐 이렇게 될지. 근데 저기에서 얘기하는 건 요 결합 형성 지점에 대한 얘기예요. 뭐가 더 왼쪽에 있을지, 오른쪽에 있을지, 위에 있을지, 아래에 있을지. 이 개형이 막 위로 가긴 가는데 막 급격히 올라가고 막 완만하게 올라가고 막 여기서 만나, 이런 건 안 중요해. 요거 점 찍을 수 있냐 하는 건데. 이렇게 어떤 물질들끼리 비교하는 경우에는 체크 포인트가 이온 결합인지 공유 결합인지 보시고요. 지금은 뭐야? 이온 결합 물질들끼리 비교하라는 거지. 이렇게 내가 판단이 됐으면 이온 결합 물질에서는 R0도 판단하고 에너지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공유 결합 물질들끼리 비교해라 라고 했으면 R0로 판단이고 R0로 판단하고 에너지는 해석하는 겁니다. 이온 결합 물질들끼리 비교하는 경우에는 왼쪽에 있을지 오른쪽에 있을지 위에 있을지 아래에 있을지를 네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직접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공유 결합 물질들끼리 비교할 때는 왼쪽에 있을지 오른쪽에 있을지는 판단할 수 있는데 에너지는 네가 판단 못하니까 출제자가 그려놓을 거야. 그걸 보고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합 길이가 어떻게 될지는 뭘로 판단하면 될까? 이온 반지름의 합으로 판단하면 되겠죠. 양이온과 음이온의 반지름 합. 작으면 왼쪽에, 크면 오른쪽에 있다. 요렇게. 지금 이 안에서 Na 플러스 금속 양이온은 공통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F-Cl-Br-를 비교하라는 거야. 그랬을 때 사이즈는 누가 제일 작아? F가 제일 작죠, 사이즈가. 따라서 결합 길이가 가장 짧은 건 NaF. 그 다음은 NaCl, 그리고 NaBr 요 순서가 되겠지. NaF가 제일 왼쪽에 있다는 거야. 순서대로 NaCl, NaBr 되는 거죠. 이게 좀 더 왼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상관없다고. 그냥 누구보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위인지 아래인지 그것만 알면 돼. 막 존나 얼마나 왼쪽에 있고 막 얼마나 막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그거는 프로그램이 해주는 겁니다. 위에 있을지 아래에 있을지 에너지도 판단해야 되는데 이때 에너지는 이온 결합의 세기로 판단하시면 돼요. 판단한다는 건 이 뜻이야. 에너지는 이온 결합의 세기에 반비례한다. 왜냐하면 결합이 강할수록 그만큼 안정해 불안정해? 안정한 거고, 안정하다는 건 에너지적으로 뭐 한 거야? 작은 거니까 결합이 강하면 그만큼 밑에 찍혀야 돼. 더 안정한 거니까. 그래서 반비례 관계로 판단하면 되는데 이때 이온 결합의 세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니까 전기력, 무슨 법칙? 쿨롱 법칙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의 세기는 비례한다. 쿨롱 법칙이 뭐야? R제곱분의 Q1, Q2죠. 근데 여기서 비례 상수가 뭐니? K 값이지. 이온 결합의 세기 플러스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하는 건
양이온과 음이온에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전하량의 곱이 어떻게 되는지, 또 둘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야. 거리는 가까울수록 센 거고 전하량의 곱은 클수록 센 거야. 그랬을 때 NaF는 1가에 1가니까 전하량의 곱이 몇이죠? 1이야. NaCl도 1가에 1가니까 Q1, Q2가 1이고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은 곱하면 마이너스 1 아닌가요가 아니라 전하량의 량이 진짜 퀀티티 그 양적인 개념의 양 얼마나 많냐 그 뜻이야. 그래서 크기만 곱해주면 돼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크기만 곱하면 그냥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전마들은 Q1, Q2가 다 똑같아. 일정한 상황이야. 이해돼? 전하량이 똑같으니까 전하량 때문에 결합의 세기가 달라지지는 않아. 오로지 변인이 뭐밖에 없어? 거리만 있는 거죠. 거리가 짧을수록 결합이 더 뭐해? 세지는 거죠. 결합이 세면 에너지는 뭐해? 작은 거지. 그래서 지금처럼 Q1, Q2가 일정한 조건에서는 R0가 R0도 결정하고 에너지도 결정짓습니다. 사이즈가 작으면 왼쪽에 있으면서 사이즈가 에너지까지 결정하는데 사이즈가 작은 왼쪽에 있을수록 결합이 세니까 결합이 세면 에너지가 작으니까 아래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을수록 아래쪽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NAF 그래프가 제일 왼쪽 아래에 치우치는 이런 개형을 가질 때 NAF의 결합 형성 지점은 이것보다 좀 더 오른쪽 위에 있는 이런 그림이 될 거고 NABR은 이것보다도 조금 더 오른쪽 위에 있는 이런 그래프 개형을 가지게 된다. 이걸 직접 그릴 수 있으면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전체적인 쉐입은 관심 없어요. 결합 형성 지점 요거를 보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Q1, Q2 일정 조건에선 사이즈도 결정하고 에너지도 결정하니까 왼쪽에 있으면 아래 있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뜨는 오른쪽 위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개형을 가지게 되겠지. 됐죠용? 됐죠용. 여기까지 됐어? 이해도 100? 100점을 향해 갑시다. 3주만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 줄까? 내가 물 부어줄까? 금방 쉴 거야. 두 번째. 저기 뭐 녹색으로 나와 있는 NAF의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생겼다. 그랬을 때 이러한 그래프 개형을 갖는 그러니까 결합 형성 지점이 NAF보다 더 오른쪽 아래에 오는 이온결합 물질의 예시를 2개 쓰시오. 2개까지만 인정하고 3개부터는 채점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서술형 낼 수 있겠죠. 아니면 적당하지 않은 물질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적당한 것으로 옳은 것은 적당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낼 수 있겠죠. 알겠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 찾으라는 거야. 이온결합 물질의 경우에는 사이즈도 판단하고 에너지도 직접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죠? NAF보다 일단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 말은 사이즈가 뭐 하면 돼? 크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아래에 있기 위해선 에너지가 뭐 해야 돼? 작아야 돼. 사이즈가 큰 건 저것보다 큰 이온을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에너지는 뭘로 판단해? F-이온으로 판단이었고요. 반비례하죠. 그랬을 때 이온 결합의 세기는 뭐에 비례한다? R제곱분의 Q1, Q2야. 분명히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R 값은 더 커. 근데 결론적으로 에너지는 뭐 해야 돼? 작아야 돼. 에너지가 작다는 건 이 새끼보다 결합이 더 세야 돼. 결합이 더 세야 돼. 근데 사이즈가 크면 결합의 세기는 뭐 하게 돼? 작아져야 되는데도 크대. 그럴 수 있어? 분모가 더 커. 근데도 전체 값은 더 커야 돼. 어떻게 설명하면 돼? 분자가 겁내 크면 되는 거고 이건 오로지 Q1, Q2 증가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즈의 제곱 때문에 결합이 약해지는 것보다 전하량의 곱이 커지니까 결합의 세기가 세지고 에너지가 낮아지는 그러한 예시를 써주라는 건데, 실제 이온 결합의 세기를 비교할 때 사이즈도 보고 Q1, Q2도 봐야 되지만 둘 중에 무조건 우리 교육과정상, 이 교육과정 내에 Q1, Q2가 더 큰 요인입니다. 전하량의 곱이 크면 무조건 더 세. 사이즈 볼 것도 없어. 자, CaS랑 NaCl을 비교하래. CaS는 몇 가에 몇 가야? 2가 2가. 아까 써줬던 거죠. NaCl은 1가 1가야. 그럼 이 새끼 Q1, Q2 몇이니? 4고 이 새끼 Q1, Q2 몇이야? 1이죠. Q1, Q2가 크면 무조건 뭐 하다고? 더 세다. Q1, Q2가 더 큰 요인이에요. 근데 만약에 Q1, Q2가 같다면 사이즈를 비교하는 거고. 그래서 Q1, Q2가 더 크니까 이것만 먼저 비교하고 두 번째 같다면 사이즈를 보시오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사이즈가 그냥 큰 무언가를 얘기하면 되고, 더 중요한 건 Q1, Q2가 증가하는 애. NAF는 Q1, Q2가 몇이니까? 1이니까 이것보다 더 큰 애 예시로 뭐가 있을까? MgO 이렇게 하면은 좋아 MgO라고 해봤어. NAF는 Q1, Q2가 몇이고 1이고 MgO는 몇이니까 4니까 분명히 이 새끼가 아래쪽에 있는 건 맞는데, 양이온도 다르고 음이온도 다르니까 사이즈를 비교해보면 NAF랑 Na 플러스랑 Mg2 플러스 사이즈 비교. MgO가 더 작죠. 어떻게 판단해? Na 플러스랑 Mg2 플러스는 모두 다 누구의 배치? 네온의 배치로서 등전자 이온이야. 그것들의 반지름을 비교할 때는 플러스가 클수록 또 원자 번호가 클수록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1에 플러스 2야. 얘가 더 작다는 거야. 원자 번호 11번에 12번이야. 얘가 더 작다는 거야. 왜 그런지는 제 유튜브 채널 보시면 있고요. 왜 그런지는 주기적 성질에서 하는 겁니다. 껍질 수가 똑같을 땐 유효액 전하로 판단이고, Z 이펙트는 Z 리얼 빼기 가리움 상수 S인데 등전자 배치니까 가리움 상수가 같죠. 따라서 Z 리얼이 클수록 Z 이펙트가 크고 사이즈가 작은 거야. Z 리얼이 그 자체로 원자 번호니까 원자 번호가 클수록 유효액 전하가 커서 사이즈가 작은 거야. 근데 좆도 몰라도 돼. 등전자라면 원자 번호가 클수록 사이즈가 작다. 이것만 알면 돼. 오케이, 나트륨보다 마그네슘이 사이즈가 작아. 플로린이랑 산소 비교하면 F-O2- 둘 다 네온의 배치니까 등전자야. 그럼 산소가 원자 번호가 더 뭐해? 작으니까 사이즈는 크겠죠. 그럼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니까 정성적으로 비교할 수 있니 없니? 없죠. 그래서 이건 틀린 거야. 이온 반지름은 외우는 물리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양이온도 크고 음이온도 큰, 근데 이제 Q1, Q2 증가를 곁들인 그런 이온 결합 물질을 얘기해 줘야 돼. CaS 같은 게 있겠죠.
두 개 쓰라며. 삐빅 BA 뭐야? BABO야? BA 뭔지 몰라요. BA 말고. 아니 나트륨보다 마그네슘 때문에 곤란했잖아. 플로린보다 산소가 사이즈가 큰 건 맞잖아. 산소는 써도 돼. CaO라고 하면 되겠지. 왜 아싸리 셀레늄 이렇게 해버리지? 그럼 모르지 그거는 또. 네. 요즘 세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는 게 있는데 요 정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NaCl의 핵관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결합 형성 지점 여기를 기준으로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4번 구간에 결합 형성 지점이 위치하는 이온결합 물질의 예시를 쓰시고 그 어떤 이온결합 물질도 위치할 수 없는 구간이 있다면 어디인지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뭐 이렇게 낼 수 있겠죠. 자, 1번과 3번은 모르면 뛰어내리셔야 돼요. NaCl보다 그러니까 요 구간은 뭘로 설명하면 돼? Q1, Q2 일정으로 설명하면 돼 여기는. 쉽게 Q1, Q2 일정 근데 사이즈가 더 작은 여기는 NaF 같은 게 와주면 될 거고 또 뭐도 있어? LIF 같은 것도 있을 거고 LICl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죠? 문제 없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1번 구간에는 NABR 같은 거 되겠죠. 또 뭐 있어? KF 같은 거, KBR 같은 거, KI 같은 거 등등등등 여기도 문제 없어요. 오른쪽 아래로 가는 케이스가 골 때리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 위로 가야 돼. 이게 자연스러워. 사이즈가 커지니까 에너지가 커지는. 근데 사이즈는 커지는데 에너지가 낮아지는 건 오로지 뭐로밖에 설명이 안 돼? Q1, Q2 증가로밖에 설명이 안 되고 그 예시는 뭐가 있을까요? CAS가 있겠죠. 나트륨은 네온의 배치, 칼슘은 아르곤의 배치니까 이 새끼가 크고 Cl이랑 S는 등전자 이온 반지름인데 원자번호 얘가 작으니까 사이즈는 크겠지. 그래서 크다의 전하량도 크니까 오른쪽 아래에 위치하는 게 맞습니다. 이온 반지름 어려우신 분들은 공부하셔야 돼요. 그거 모르면 네 잘못이니까. 그것까지 하기에는 뭔 말인지 아시죠? 어떤 거? NaCl이랑 KF랑 비교했을 때 어디 이거? 나 왜 KF라고 했어? 오타야. KCl입니다. 따라서 아까 잠깐 얘기한 그 어떤 이온결합 물질도 위치할 수 없는 구간은 어디야? 2번이죠. 왜냐하면 2번에 어떤 애가 이렇게 온다면 NaCl이 그것보다 오른쪽 아래에 있으니까 뭐로만 설명해야 되는데? Q1, Q2 증가로 설명해야 되는데 NaCl은 Q1, Q2가 몇으로서? 1로서 가장 작은 애죠. 그래서 증가해서 가장 작은 애라는 건 말이 안 되니까 2번의 구간에는 그 어떤 이온결합 물질도 위치할 수 없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하자. 전기전도성이나 녹는 점 끓는 점은 다음 주에 결합간에 비교할 때 하긴 할 건데 이온결합 내에서는 일단 문제 풀다 보면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알고 계시면 돼요. 이온결합의 경우에는 이온결합이 셀수록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습니다. 끝.
근데 이온 결합의 세기는 뭘로 판단해? R제곱분의 Q1, 둘 중에 뭐가 더 큰 요인이야? Q1, Q2가 큰 요인이니까 얘 먼저 판단하고 Q1, Q2가 같다면 이온 반지름 비교하면 된다. 결합이 세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은 건 아닙니다. 오개념 갖지 마시고요. 이온 결합의 경우에는 결합이 세면 녹는 점, 끓는 점도 높은 경향성이 있어요. 세서가 아니라 어쨌든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체크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에 따른 전기전도성.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일 땐 전기전도성이 없는데 액체 및 수용액 상태에선 전기전도성이 있습니다. 결론만 아시면 되고요. 고체상에서 전기전도성이 없는 이유,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땐 양이온과 음이온이 구조적으로 반복되면서 플러스 옆에 마이너스 옆에 플러스 옆에 마이너스가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 이런 구조를 무슨 구조라고 하니? 결정 구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 반복되는 결정으로 존재해서 이온 결정이라고 해. 양이온과 음이온이 한 개씩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트륨은 원자량이 혹시 몇 정도 되는지 아니? 나트륨이요? 21? 아니요. 23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야? 1몰당 1몰당 23g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나트륨이 23g이 있으면 그 안에 1몰이 있다는 거고, 1몰은 몇 개야? 1 Na개죠. 근데 원자량의 기준을 질량수가 12인 탄소를 12.000이라고 했을 때 그때 해당하는 아보가드로 수는 몇 개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죠. 그러니까 나트륨은 23g만 떠나도 6 곱하기 10의 23승 엄청나게 많은 개수고, 23g보다 훨씬 적은 질량이라고 하더라도 개수 자체가 한 개만 존재하는 그런 상황은 없어. 말이 안 돼. 무조건 원자, 이온, 분자 이런 애들은 대량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 금속과 비금속이 존재하는 환경이라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되게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많이 있는 환경에서는 자연스럽게 배열이 되면서 플러스 옆에 마이너스 옆에 플러스 옆에 마이너스가 반복되는 결정 구조를 이룰 수밖에 없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상에서 결정 구조를 하고 있으니까 빼곡하게 들어차 있어서 여기에 전극을 연결을 이런 식으로 해도 이동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전기전도성이 없는 겁니다.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죠. 고체상일 때. 근데 얘를 녹는 점보다 높은 온도에서 녹여 멜팅을 시키는 거야. 무슨 상태로 만드는 거야? 액체 상태로 만든다는 거야. 이 과정을 화학에서 뭐라고 하니? 용융이라고 하고, 또 용해야 융해야? 융해입니다. 융해시킨다라고 하죠. 이런 용융액, 융해를 시키고 나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어져. 그래서 여기에다 전극을 연결을 하면 긴 짝대기가 무슨 극이고? 짧은 게 마이너스니까 양이온은 음극으로 음이온은 양극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액체상에선 전기가 통해 안 통해? 통하는 거죠. 액체 상태일 때 전기가 통하는 이유는 이온 간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수용액 상태로 만든다는 건 어디에다 녹이는 거야? 물에다가 녹이는 거죠. 물이 있을 때 얘를 여기다가 넣어. NaCl을 물에 녹이면 뭐가 돼? NaCl을 물에 녹이면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물에 녹은 NaCl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에 녹인다라고 하는 건 화학에서 뭐라고 해? 용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 녹냐를 나타내는 물리량이 뭐야? 용해도인 거지. 얼마나 잘 녹냐. 물에 녹이는 건 용해라고 한다. 용해와 헬이 이온하는 구분을 좀 잘 지어야 돼요. NaCl이 이렇게 있어. 커다란 NaCl이야. 얘를 물에다가 녹여. 그러면 물이 둘러싸면서 작은 NaCl이 되는 거야. 물에 녹은 NaCl이죠. 이게 용해야. 근데 대부분의 이온결합 물질들은 물에 잘 녹아. 용해도가 커. 녹으면 뭐까지 해? 해리까지 하는 거죠. NaCl은 물에 녹으면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떨어지기까지 한다는 거야.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용해시키면 쪼개지기까지 하니까, 근데 이 쪼개지는 과정을 교육과정에선 이온화라고 합니다. 이온결합 물질은 용해되면 이온화도 되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따로따로 떨어져 나가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전극을 연결하면 전기 통해 안 통해? 통하는 거죠. 양이온은 음극으로, 음이온은 양극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이다. 수화는 둘러싸는 거. 물 분자가 안정하게 만들어주는 거. 물은 극성 분자니까. 용해되는 과정이 수화야. 그리고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이유도 물 분자의 그 산소가 부분적인 음전하잖아. 그게 이 양이온을 안정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수소의 델타 플러스가 이걸 둘러싸면서 안정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용해가 잘 되고 해리가 잘 되는 게 다 수화가 잘 돼서 그래. 극성이 있어서 전하를 띠기 때문에. 근데 교육과정상에 이렇게 NaCl로 있다가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떨어져 나가는 걸 그냥 이온화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좀 잘못됐어. 왜냐하면 NaCl이라고 하는 이온결합이 형성하기 전에 무슨 과정이 선행이 돼야 돼? 이온화되는 과정은 여기에서 선행되는 거야. 얘가 만들어질 때. 나트륨이 이미 전자를 잃었고 Cl이 이미 전자를 얻어서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구슬이 붙어 있었다가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야. 새롭게 전자를 잃고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 잃고 이미 얻었는데 이게 떨어지는 거야. 이게 이온화니? 아니죠. 그래서 구분을 지어줘야 되는데 화원에서는 안 지어요. 교육청은 사실 잘 모르겠고요. 평가원에선 그래서 이거 안 내. 그리고 헬륨이 옥텐 만족하냐 이런 것도 안 물어봐. 애매한 건 절대 안 물어보거든. 근데 학교 쌤들은 뭐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에 따라 다르니까. 혹시라도 학교 선생님이 이 과정을 이온화라고 가르치신다면 이온화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한번 물어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온화 아닌데 이렇게 하진 마시고. 잘 모르네. 해리 알아? 해리? 뭐 이러면서 그러진 마시고, 이온화는 전자를 잃고 얻는 건데 이미 잃고 얻어서 얘네가 돼 있다가 떨어지는 것도 이온화라고 하나요? 라고 친절히 물어볼 수 있죠. 오케이. 됐고요.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매우 단단해요. 왜? 고체 상태일 때 결정 구조를 이루니까 모든 면에서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니까 강하게 붙들려 있어. 모든 면에서 정전기적 인력이니까. 근데 외부에서 충격을 가하면 모든 면에서 정전기적 인력이던 게 한 칸 밀렸어. 그럼 순간적으로 모든 면에서 뭘로 바꿔? 반발력으로 바뀌면서 또각 떨어져 나가는 거죠. 매우 단단하기 때문에 쉽게 부서지는 성질까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기에는 이제 어색한 문장 같지만 실제 국어 선생님한테 물어봤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좀 신뢰할 수 있는 국어 선생님이 매우 단단한 이유와 쉽게 부서지는 이유가 똑같아서 그래. 매우 단단한 이유는 모든 면에서 정정기적 인력이니까. 근데 쉽게 부서지는 이유는 뭐야? 모든 면에서 정정기적 청력으로 바뀌니까 갑자기 딱 떨어져 버리는 거야. 물론 그 지구과학에서는 이렇게 결을 가지고 쭉 떨어지는 걸 쪼개진다라고 하긴 하는데 화학에서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서진다, 깨진다, 쪼개진다 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NaCl과 MgO의 결합의 세기를 비교하면 누가 더 세? MgO가 더 세. 왜? Q1, Q2가 크니까.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인력이긴 한데 얘는 2 플러스랑 2 마이너스 사이에서 인력인 거거든. 그쵸? 그래서 인력이 더 세니까 얘가 더 센 거야. 그럼 녹는 점, 끓는 점은 누가 더 높을까? MgO가 더 높은 거야. 이온 결합의 경우에는 결합이 세면 녹는 점, 끓는 점 높다고 했으니까. 됐지? 그러면 MgO가 더 강해. 더 단단해. 더 강하게 결합돼 있어. 누가 더 쉽게 부서져? MgO가 쉽게 부서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려면 이 문장이 적합하다고 하더라고. 매우 단단하지만 쉽게 부서진다라고 하려면 매우 단단한 이유랑 쉽게 부서지는 이유를 따로 설명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맞으니까. MgO가 강하니까 쉽게 부서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해돼? 강해. 2 플러스랑 2 마이너스 사이의 인력이니까. 근데 쉽게 부서져. 충격을 가면 2 플러스랑 2 플러스가 밀어내는 거니까. 쟤는 쉽게 부서져. 플러스랑 플러스가 밀어내고 마이너스랑 마이너스가 밀어내니까. 근데 얘는 2뿌리랑 2뿌리, 2마랑 2마가 밀어내니까 오히려 더 쉽게 부서지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전기분해 실험. 물의 전기분해 실험이랑 염화나트륨의 용융 전기분해 실험 나오는데 그 반쪽짜리 반응식으로 써놨거든? 둘 다 양극이랑 음극에서. 근데 이건 학교에서 설명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했었어? 산화 환원도 얘기했니? 했었어? 대단하시네. 자, 쉽게 얘기하면 쉽게 하자. 얘를 전기분해한대. 전기분해하는 이유는 뭐야? 전기분해 실험 결과 그 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함을 알 수 있고 전기분해는 기본적으로 호던수 물질은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분해가 안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화합물을 원소로 만들 때 쓰는 거야. 내가 NaCl, 소금으로부터 그 물에 던지면 터지는 나트륨을 만들고 싶어.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어. 전기로 분해하면 돼. 그럴 때 하는 거거든. 전기를 통하게 해서 분해하면 된다는 거지. 근데 NaCl은 고체 상태일 때 전기 전도성이 없으니까 녹여서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실험을 진행하는 거고, 그래서 염화나트륨의 용융 전기분해 실험이에요. 그럼 얘는 전기가 통할 때 음극과 양극에서 어떤 물질이 만들어질 건데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존재하니까 양이온이 음극으로 가서 전자를 얻으면 나트륨이 되는 거고, Cl 마이너스가 양극으로 가서 전자를 잃으면 Cl이 됩니다. 근데 18쪽을 제외한 비금속 원소들, 탄소, 규소 빼고 걔네들은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어서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이원자 분자인 Cl2 기체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양극에서 Cl2가 나오려면 NaCl은 몇 개 쪼개져야 되고?
두 개 쪼개져야 되고 나트륨과 같은 금속은 금속 결합을 통해 안정해질 수 있어서 나트륨이 그냥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음극과 양극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의 몰 수비가 2대 1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녹는 점 끓는 점 얘기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온결합 물질이 금속결합 물질보다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요. 녹이기 끓이기가 쉽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근데 그 녹이기 어려운 것도 녹여놓고 진행을 했어. 그럼 금속결합 물질은 당연히 무슨 상태로 만들어질까? 액체 상태로 만들어질 겁니다. 별다른 조건이 없으면 음극에선 액체, 양극에선 기체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양극에선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와. 근데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안 올라와. 왜 안 올라와? NaCl 분해 끝나서. 그럼 그 도가니 안에는 뭐만 존재할까? 액체 상태의 액체 나트륨만 존재하겠지. 근데 나는 나트륨 고체가 얻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차갑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고체 나트륨이 만들어진 거고 그거 가지고 뭐 하면 돼? 친구 물에 던져주면 되는 거죠. 터지긴 할 거예요. 그럴 것 같은데. 터질 것 같아. 근데 NaCl의 녹는 점이 거의 한 800도씨 되고 나트륨도 모르긴 몰라도 몇백 도씨 이상일 거라서 물에다가 던진다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될지 모르겠다. 그 온도 조건이면 물은 수증기로 존재하니까. 그래서 액체 상태인 나트륨을 물에다가 던지면 존나 뜨거운 나트륨이 물에 들어가는 거니까 물이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일부 응고가 된 나트륨이 물에 폭발시킬 것 같아요. 마셔보세요. 안 마셔봐서 모르겠어. 응고가 닿는 순간 부분적으로 응고가 되면서 그게 터지고 막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냥 고체랑 액체를 구분짓는 경계가 뭔지 아니? 야, 고체가 뭔 줄 알아? 아마 모를걸? 맞추면 100만 원. 고체, 액체, 기체의 정의를 맞추면 100만 원. 녹는 점, 끓는 점이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운동 상태가 0인. 아니요. 거리가 가깝고 적당하고. 얘네를 담아놓는 용기에 따라 이 물질을 어떤 용기에 담았어. 근데 그 물질에 부피도 안 변하고 모양도 안 변하면 그냥 고체로 정의를 해요. 담았을 때 부피가 안 변하고 모양은 변하면 우리가 그러한 상태를 액체라고 하고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온도가 녹는 점보단 높고 끓는 점보단 낮아서 그걸 토대로 녹는 점, 끓는 점을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더 나중에 나온 개념이죠. 기체는 넣는 용기에 따라 부피도 달라지고 모양도 달라지면 기체로 정의합니다. 이거 몰랐죠? 얼음이 이렇게 생겼어. 얘를 동그란 컵에 넣었어. 얼음을 딱 넣었더니 동그래져? 아니야. 근데 다시 얼음 5ml를 넣었어. 그럼 10ml가 되니? 아니죠. 5ml가 그냥. 그러니까 고체는 이렇게 담는 용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 근데 액체는 내가 5ml의 물이 있었어. 근데 얘를 하트 모양의 컵에 담가놨어. 하트 모양 되니? 모양은 되죠. 모양은 변해. 근데 5mm가 있었다가 10mm가 되니? 그러진 않죠. 그냥 5mm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모양이 달라져. 근데 기체는 내가 1리터의 어떤 기체가 있었어. 근데 얘를 하트 모양인 2리터 용기에 이렇게 넣었어. 그럼 모양은 하트 모양 되니? 되는 거 맞죠? 부피는 어떻게 돼?
1리터의 기체를 그대로 뽑아서 2리터에 그대로 넣었어. 2리터가 됩니다. 왜? 기체의 부피는 뭘로 정의되니까? 용기의 부피, 자유 부피로 정의가 돼서 그렇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죠? 100만 원 왜 얘기했죠? 나트륨 왜 얘기했죠? 아, 학교 테러 하시려고요? 응원합니다. 되는 거야. 근데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이 꼭 1대1로 결합된 AB 형태일 필요는 없잖아. A2B일 수도 있지. 대표적으로 뭐 같은 거? 2, O 같은 거. 산화나트륨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A, B2도 있을 수 있죠. 대표적으로 뭐? MgCl2 같은 거. 그리고 A, 2, B, 3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대표적으로 뭐? Al2O3. 오케이, 좋습니다. 산화알루미늄, 녹슨 알루미늄, 제가 들어있는 광물, 돌덩어리는 뭐라 그래? 오! 보크사이트라고 해요. 얘네도 다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전기분해를 했을 땐 스킬적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 음극에선 금속이 그대로 A가 그냥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금속 그대로 써줘. 근데 양극에선 비금속이 어떤 형태로 튀어나와? 이원자 분자의 B2 기체로 발생해요. 양극에선 비금속이 이원자 분자로 나온다. 이렇게 해주면 돼. 그리고 개수를 맞출 때는 B2가 하나 쪼개지려면 AB 몇 개 쪼개지고? 2개. A 몇 개 나와? 2개 나오니까 몰수비는 2대1 이렇게 되는 거죠. B2가 하나 나오려면 A2B 몇 개 쪼개지고? 2개 쪼개지고 A는 몇 개 나올까? 4대1의 몰비로 발생할 거고요. B2 하나 쪼개지려면 AB2 하나에 A는 하나니까 1대1의 몰비. A2B3가 쪼개져서 B2가 나오려면 개수 몇 개로 맞출까? B 원자가 6개 있을 때로 맞춰보면 B2가 3개 나오려면 A2B3는 2개 쪼개져야 되고 그럼 A 몇 개 나와? 4개 나오면서 4대3의 몰수비로 발생을 한다라는 것. 출제자가 화학식을 알려주면 발생하는 몰비를 물어볼 거고 발생하는 물질들의 몰수비를 알려주면 화학식을 역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인정? 인정. 빈정석 화학식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지도 잘 모르면서. 이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어쩌라고. 빈정석이니까. 빈정빈정 거려서. 배 많이 고프니? 근데 몰수비를 알려주고 화학식을 찾게 할 때 몰수를 바로 안 알려주고 뭘 알려줘도 될까? 질량을 알려주면 원자량을 통해서 몰수로 바꿀 수 있고 기체는 질량 말고 또 뭐 알려주면 돼? 부피 알려줬을 때 해당 온도압력 조건에서 기체 1몰의 부피 알려주면 몰수로 바꿔서 몇 대 몇인지 찾고 역으로 화학식 찾는 그런 문제 낼 수 있겠죠. 수능에는 안 나와요. 역사상 나온 적 없고 앞으로도 나올 일 없어요. 이 대한민국에서 수능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그런 문제가 나오면 즉시 여기 있는 사람들 1000만 원씩 다 줄게. 그러니까 때려 죽여도 그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학교 내신은 뭐 내려면 내는 거죠. 안 나와요. 그런 거 나올 수가 없어. 네, 맞습니다. 그 다음 물의 전기분해 실험. 네? 나오면 연락하세요. 40살이 됐고 50살이 됐건. 내가 죽기 전에 수능 안 없어지면 유언장에 써놓고 갈게. 씨발 평가원 보고 있나? 물 개소리고요.
순수한 물을 전기분해하면 음극과 양극에서 각각 무슨 기체가 나오죠? 음극에서는 H2. 안 나옵니다. 순수한 물은 공유결합 물질이라서 전기전도성이 없죠.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게 하기 위해 뭐를 넣어줘야 돼? 전해질. 전해질을 넣어주는 거죠. 이온결합 물질을 소량 넣어주면 이제 쪼개지게 됩니다. 그렇게 첨가한 이온결합 물질은 당연히 전기분해가 되기야 하겠지만 전해질로서의 의미가 있으니까 무시고요. 음극에선 수소기체가 만들어지고 양극에선 산소기체가 만들어집니다. O2가 하나 나오려면 H2O는 2개 쪼개져야 되고 H2가 2개 나오면서 2대1의 몰수비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극에선 뽀글뽀글뽀글 올라오고 양극에선 보글보글보글 이렇게 올라와요. 진짜. 그래서 2대1의 몰수비. 뭐 기체 얘기 나와 있으니까 수소기체 확인 실험, 산소기체 확인 실험, 뭐 가연성 기체, 조연성 기체 이런 것도 엮을 수가 있는 거고. 음극에서 발생하는 기체를 포집하여 석회수에 통과시키면 뿌옇게 흐려진다. 맞아 틀려? 그건 뭐 확인 실험이니까? 이산화탄소 확인 실험이고 매칭이 안 되니까. 저 새끼 확인 어떻게 해? 불에 갖다 대면 퍽 소리가 나면 탄다. 이런 식으로 엮을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뭐 이렇게 해볼까?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는 물질을 전기분해했을 때 음극에선 가연성 기체가 발생한다. 와. 전해질을 같이 넣어야 돼. 전기분해했을 때라고 했으니까. 그럼 될거 같아. 맞죠. 염화 코발트는 뭐 확인 실험이야? 물 확인 실험이죠. 그래서 수소, 산소, 이산화탄소 아는 것처럼 물도 아셔야 돼요. 배웠어 안 배웠어 이거? 배웠죠. 가역 반응과 동적 평형에서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 생성. 순수한 물은 확인하는 실험이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갖다 대면 붉게 변한다. 근데 이 반응은 가역 반응으로서 축축해진 붉은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드라이기로 말려주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 가역 반응이라서 그렇다. 라고 하는 거. 그렇죠?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는 물질을 전기분해하면 음극에서 가연성 기체가 발생한다였으니까 맞는 보기였어요. 오케이. 전기분해 실험까지 해서 여기까지 끝입니다. 아, 교재에 이온결합의 전기분해 말고 넘어가시면 물의 전기분해 실험 나오거든요. 거기에 화학식이 오타가 있어. 맞나? 네. 아니고요. 8쪽에 전기분해 실험 화학 반응식 써 있는 거 양극 보면 반응식 왼쪽에 H2거든? 그럼 오른쪽에도 H 2개 있어야 되거든? 근데 H 플러스 앞에 숫자가 빠졌어요. 그래서 H 플러스 앞에 숫자 2 좀 써주세요. 아, 교재 얘기를 안 했다. 목차 보시죠. 고위교육청 시작이 몇 쪽이야? 몇 쪽까지?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고3은 몇 쪽부터야? 어디까지? 그러니까 그 다음 게 시작되기 전 페이지가 빠른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92쪽에 고3 지출이 있다. 네. 펴봐, 한번 펴봐. 몇 쪽부터라고 고3이 의서가? 40쪽. 40. 2쪽.
이쪽 붙으니까 41쪽에 그 전 목차에 대한 빠른 정답이 있어.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죽여버려. 오케이, 오늘 진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3쪽에 3번 문제 풀어봅시다. 기억 보기에 뭐라 써 있어? 맞아, 틀려? 맞다. 니은에 뭐라 써 있어? 높이 변화를 본다고 했는데 맞을까 틀릴까? 이게 통로 딱 연결해 놓고 이렇게 물을 가득 채우는 거야. 얼마나 채워? 가득 채우는 거야. 그리고 여기 전극이 연결이 돼 있어. 그럼 음극에선 무슨 기체가 나와? 수소 기체가 막 나오니까 물을 밀어내면서 이 위에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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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수소 기체가 만들어질 거야. 높이 변화 나타나지. 양극이면 무슨 기체 나와? 산소 기체가 나오는데 이거의 부피의 얼만큼? 절반만큼 나오겠죠. 2배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산소는 절반 나오죠. 그래서 절반 나온다, 많이 나온다를 수면의 높이 변화로부터 알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니은 맞는 보기입니다. 디귿은? 뭐라 써있니? 물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의 기체의 성분 원소를 그쵸, 맞는 보기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빠른 정답에 4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 하나 오타예요. 그래서 고2 교육청에는 오타 없으니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고3 교육청 평가원에 오타가 있는데요. 이거 정오표에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제발 단톡에 뭐를 올리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처 안 읽는 애들이 가끔 있거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읽으면 안 될까? 그거 1 계속 떠 있어.